이번에는 다면체, 그러니까 입체 도형에서 이번에는 다면체가 아니라 이제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걸 보자.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전된 입체 도형이야. 회전된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 자체는 직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표시했을 때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L을 축으로 1회전 어떠한 도형을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인데 그 입체 도형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도형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기둥,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둥,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뿔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뿔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지? 뿔대 라고 얘기해서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회전체다. 근데 잘 보면 앞에 보면 다 뭐가 붙어 있어. 원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어떤 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나면 뭐가 생겨? 반드시 원이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어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자. 봐봐. 이렇게 사실 원기둥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원기둥을 보면 이렇게 있어. 여기 원기둥이잖아.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게 밑면이라고 얘기한다고. 밑면.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면은 사실은 곡선으로 만들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옆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옆면에 대한 특징이 곡선인 면이다 해서 곡면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것들이 이제 모서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샥 둘러서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타냈잖아.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선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모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원뿔도 마찬가지겠지. 원뿔도 이렇게 표시해서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요런 도형을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촥 이렇게 표시하는 요게 이제 회전축이 되는 거야. 회전축이 된다. 이제 선생님이 회전축을 무슨 도형을 돌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줄게. 봐봐. 요게 당연히 뭐겠어? 밑면이겠지. 밑면. 그 다음에 요건 뭐겠어? 그럼 모선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나올 거고. 그지? 뭘 회전시킨 걸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쫙 표시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회전축이 되는 거지. 원뿔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봐. 우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요런 도형을 회전하게 되면, 요런 도형.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회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원뿔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뭘 회전시키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뭐야? 직사각형을 회전하면 원기둥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원뿔대는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뿔대는, 그지? 그래서 원뿔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요건 당연히 밑면일 것이고, 그지? 밑면.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모선일 것이고, 모선. 얘도 밑면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뭘 돌렸느냐, 뭘 회전시켰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시해서 사다리꼴을 표시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잘 봐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어떤 도형들이 있지, 평면 도형들. 뭘 평면 도형을 회전했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입체 도형이 그려졌을 때, 회전체가 그려졌을 때 어떤 도형을 회전시켰을까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 도형을 회전시키면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회전체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전체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용어를 먼저 한번 해볼게. 봐봐. 용어를 먼저 알기를,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이다. 회전축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수직으로 자른다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가 회전축의 회전축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는 요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 회전축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원기둥과, 봐봐, 원기둥 이렇게 그렸어.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이렇게 했을 때 원은 점선으로 요게 회전축이지. 요게 회전축. 그 다음에 원뿔대
다 그려볼까? 이쪽도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려야 된다. 대표적인 거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요것만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원뿔 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샥 해서 뭘 그린 거냐? 원이 아니야 얘들아. 9 이렇게 9 됐지? 9가 있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로 9를 그려보자. 이렇게 9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9가 그려져 있을 때 회전축의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회전축이잖아. 이렇게 자르겠다. 그래 이렇게 알았지? 그럼 잘라보는 거야. 슉 잘랐어. 뭐가 나오겠니? 아이고 얘는 원이 나옵니다. 그지?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럼 뭐가 나오니? 이렇게 해서 얘도 원이 나옵니다. 회전축의 수직. 또 이렇게 잘랐어. 그럼 뭐가 나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 당연히 뭐가 나와? 크기는 다르겠지만 전부 다 원이 나온다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대. 그럼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건 요거를 요 회전축, 요 직선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거든. 잘라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니? 직사각형 나오지? 내가 옆으로 이렇게 잘라도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긴 지워야지.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라도. 뭐야? 직사각형이지. 그런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자른 도형 자체는 전부 다 뭐가 나오더라? 합동이다. 뭐가 나오더라 아니라 전부 다 합동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렇게 요런 도형이 나와. 삼각형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평면도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잘라도 돌려도 삼각형 나오는 건 똑같지.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회전축을 포함해 자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평면도형 사다리꼴이라고. 이렇게 잘라도 뭐가 나와? 이렇게 잘라도 사다리꼴 나오는 거지. 됐지?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이렇게 원이 나온다 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회전체에 뭘 배우냐면 전개도를 배운다. 전개도. 회전체의 전개도를 배우게 되는데 전개도. 원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회전체에서의 건널비하고 부피 배울 때 배워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면이 뭐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 잡히면 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너희들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잘라. 그 다음에 여기도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봐. 샥 잘라내고 여기도 이렇게 샥 잘라내봐. 잘라내고 나면 옆에 면이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펼치면 뭐가 되겠어? 직사각형 된다고. 요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직사각형. 그리고 요 옆에 면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야? 원이겠지, 이렇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을 알아야 돼. 요 길이는 얘랑 같아. 선생님이 지금 그림이 좀 다르게 그렸지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하자. 이 길이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원주라고 하지, 원주. 요 길이하고는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원주의 길이는 항상 동일합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원뿔 볼까, 원뿔? 원뿔 보게 되면 원뿔도 마찬가지야. 여기 한 군데를 착 쪼개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 여기도 가위질을 싹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부채꼴 모양이 나와. 부채꼴 모양.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원이잖아. 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고 그 다음에 요 둘레의 길이. 즉 다시 말해서 이 길이는 잘라내고 나면 요 원주와 같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 요 중심각 구하는 방법 있지? 그것이 요거의 둘레의 길이와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뿔 대는 원뿔의 모습을 잘 봐야 돼. 원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실 요런 게 있는 거잖아. 이런 게. 그치?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도 원뿔이고 큰 것도 원뿔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큰 원뿔을 그려. 큰 원뿔을 그렸는데 큰 원뿔에서 이 밑에 있는 면이 요게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요쪽에 있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원뿔의 모양을 잘라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됐지?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얘들아, 요 길이하고 어때? 같아.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고 걔는 얘의 길이랑 같아요. 이 말이고. 됐지?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하고는 얘하고 뭐하고 같아?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표시해서 이쪽에 있는 길이를 찾아내고 요 중심각도 찾아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 설명할 때 기둥에서 또는 뿔대서 설명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전개도의 모습은 얘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지만 원주와 호의 길이는 항상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중심각을 찾아낼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야. 잠시 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